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저만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기술을 배웠는데요. 학업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바로 미용 일을 시작했답니다. 생각보다 미용 일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점점 제가 미용 일을 좋아하는 걸 보고서는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러던 중 남편과 미용실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머리를 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혼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구랑 같이 와서 머리를 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생겼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수민 씨, 저는 수민 씨랑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수민 씨가 아직 젊다는 건 알지만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동우 씨,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동우 씨는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고졸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우 씨 가족분들 모두 유명대학교 출신이시고요.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수민 씨, 아니에요. 저희 집안 그렇게 꽉 막힌 집안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저는 수민 씨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미용 일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문은 아예 밟아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댁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나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형제들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고 한 차례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셨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은 학벌이라는 게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랑 동등하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그런 태도에 남편은 환멸이 나서 결국 연을 끊고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했고 나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은 힘이 들고 안 되겠다며 헤어짐을 고하였지만 남편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며칠을 집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저희 부모님도 찾아가 빌기도 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댁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말했던 저희 식구들도 결국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남편만 보고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헤어짐 이후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후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볼 수 있었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알아서 잘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을 하니?
역시나 내가 예상한 대로 못 배워먹은 것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독하게 행동해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같은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애를 홀려놓고서는 냉정하게 해서 안달복달하게 만든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서 어머님이라고 해?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아들을? 시어머님은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제야 시모의 난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 아니면 안 된다며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에서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시집살이가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저와 마주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와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지 않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형과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둘째가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결혼 생활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죠. 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려고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 그것보다 어떤 친구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 엄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친구 나랑 같은 대학 나왔어. 학부도 다르고 나이도 동갑이라 아마 못 마주쳤던 것 같아. 이번에 학교 모임 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명문대 출신이셔. 어머나, 그러니? 말이 참 잘 통하겠구나. 그래, 얼른 한번 보고 싶다. 시간은 너희 편한 대로 아무 때나 괜찮아. 어떤 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야 되겠다. 예비 며느리 오는데 잘 보여야지. 참나. 엄마, 속 보인다. 예, 무슨 속이 보인다고 그래?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나는 마음의 짐이 털어지니까 좋은 거지. 거기다가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데 반겨야지. 우리의 수준이 있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형도 결혼에 생각이 없다 하는데 얘라도 보내야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랑 만나게 되었어? 너무 궁금하다. 시어머님은 도련님이 박사 아내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동네 창피하다 말하면서 결혼식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벌이 중요하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에 딱 맞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너 그날 뭐 하니? 너 가게 문 닫고 나랑 같이 음식 준비나 하자.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그냥 밖에서 먹던가 해. 무슨 번거롭게 집에서 음식을 차려? 거기다가 수미 씨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엄마 예전 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옛날 일까지 꺼낼 필요가 뭐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너도 며느리니까 음식은 같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날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시모는 예비 동서가 오는 날이 결정되자마자 저에게 초대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라며 요구를 했어요. 신이 난 모습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보니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생각이 나서 기가 막히긴 했지만 워낙 학벌을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이없음에도 일단은 도와드리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도우미분도 부르셔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차려내셨어요. 그 정도 준비를 하려면 힘들만도 하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도우미분들에게 자신들 수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하도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지만 오히려 도우미분들이 제 눈치를 보시기도 했죠. 제가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바로 집안을 뒤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게 되었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시모가 갑자기 제 옷을 챙기시더라고요. 뭐 하는 걸까 그냥 쳐다보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얘, 너 뭐하니? 이제 가야지. 계속 거기 앉아서 있을 거야? 도우미 이모들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는 가봐라. 네? 아니, 제가 왜... 아니, 오늘 동서 인사하러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봐야죠. 네가 뭘 볼 줄이나 알고? 네 수준에는 맞지 않는 자리니까 그냥 가라니까.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흐리지 뭐. 음식해서 그러니? 수고비는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우선 애들 오기 전에 가라.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식까지 다 차렸는데 저보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못 갑니다. 오늘 동서랑 인사도 하고 저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말이 정말 안 통하네.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너 진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으면 우리 수준에 맞췄어야지. 멍청한 건 제발 빠져.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멍청한 건 빠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화가 나 결국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간 폭발할 것 같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식만 차리고서는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집으로 가야 할까 싶었다가 시모의 행동에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사 자리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사돈댁 눈도 있으니 결혼식 날은 참석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저는 예비동서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우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인사 오셨을 때는 제가 자리에... 아, 알아요. 들었어요.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인사는 해야... 인사요? 아니, 시댁에서는 그쪽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아들이 며느리에 죽고 못 사니까 참는 거지. 애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는데 모르시나 봐요? 그때도 쫓겨나 놓고서는 눈치가 없으시나? 어쨌든 제 결혼식이니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제 위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시동생이 동서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지 처음 보는 날부터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받는 건 남편이기 때문에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남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은 사돈댁에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지나갔답니다. 얘 동우야, 사돈댁 인사하러 가자. 그때 너 상견례 때 못 왔잖니?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해야지. 아, 그래요, 엄마. 여보, 가자. 아니. 얘는 아까 인사했으니까 너만 가면 돼. 언제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냥 또 같이 가면 되지. 무슨 나만 가요? 아우, 정신없으니까 그냥 너만 훅 갔다 오자고. 예, 너 잠깐 기다릴 수 있지? 금방 인사만 하고 보내마.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이미 제가 인사를 했다며 얘기를 하고는 남편 팔을 이끌고 사돈댁 인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갚음해 줄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꾹 참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부부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날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 넌 가서 덜어먹을 접시 좀 가지고 와라. 엄마, 왜 자꾸 내 와이프만 시켜? 여기 얼마나 와봤다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올게. 넌 그냥 앉아있어. 새 식구 왔는데 자꾸 엄마 채면 깎아먹을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큰 아주버님은 자주 봬도 작은 아주버님은 뵙기 힘들잖아요. 뭐하니? 가서 접시도 가지고 오고 후식으로 먹을 것 좀 챙겨봐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굶주나 몰라? 어머, 어머님, 답답하셨겠다. 역시 뭘 할 줄 알아야 빠릿빠릿 움직이실 텐데. 형님도 참.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새 식구 들어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휴, 어머님. 형님 서운하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기 바빴고 그 안에서 화를 내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새 식구가 들어와 첫 식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꾹 참고 식사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이번 식사가 시댁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부엌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로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미용실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요즘은 다 뷰티 쪽 대학도 나오지 않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긴 거의 기술이 중요해서 대학 나오면 좋겠지만 뭐 저는 벌이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제가 다닌 숍은 다들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매일 강의도 듣고 바쁘던데 그런 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고 동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동서는 폭풍 오열을 해버리고 말았고 저는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서울함 피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아주 못 배워먹은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떻게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미용실 얘기만 한 건데. 형수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네 사람 마음도 약한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오열합니까? 형은 이걸 보고도 형수님 편을 드는 거야?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직업적으로 비하하면서 말한 건 동서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우니?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네가 들어오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너 당장 나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절대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자신도 연을 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제가 가족을 끊어놓았다며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종종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남편도 연락만 받을 뿐 만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혼이었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소개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 이번에 엄마나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전화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겠다. 당신 핸드폰 좀 줘봐. 아이, 그냥 전화 안 받을게. 왜 차단까지 다 해놨어? 괜히 전화 오는 거 알면 당신 또 마음 쓸 거 아니야.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처가댁에 좀 가서 쉬고 있어. 나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당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신다는데 인사 오는 자리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상관없어. 솔직히 이번 연락도 받기 싫었는데 뭐 결혼식이나 가면 되겠지.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어. 알겠지?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킨 후에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여자분이 오는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해 누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과 시댁 식구들이 잔뜩 몰려온 것이었어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으니 여성분께서 제 앞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봤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골방에 살았던 부부 딸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네? 누구시라고요? 예전에 사셨던 아저씨 부부 딸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왜... 저 동석 씨 여자친구예요. 이번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사진에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 사진을요? 어머, 너 가연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보, 여기 와보세요. 어머, 사돈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게 여기 가연이가 꼭 와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길래 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일단 들어오세요. 엄마는 여성분을 보시자마자 누군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모신 여성분은 바로 인사를 오기로 한 형님이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아주버님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사진을 보고 놀라 물어보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이게 된 후 형님은 저희 엄마 아빠께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세 분 덕분이라는 거 항상 끌 때마다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는 너 얼굴 보고 딱 알았어. 어떻게 엄마를 썩 빼닮았니?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지. 그때 정말 놀랬었거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죠, 여보? 아, 그럼. 우리는 그때 정말 네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하려고 따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어릴 적이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일이었지만 엄마가 얘기를 해 주시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졌고 바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 후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너랑 비슷한 또래 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우리 집 골방 조금 고쳐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때 들어오고 나서도 한 몇 년 있었는데 하긴 너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때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던 하우스 물 받아두는 통 같은 거 기억나? 단독주택 산다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원래 그 뒤쪽으로 작물을 많이 길렀는데 그때 사용했던 건가 봐. 근데 좀 깊기도 했지. 물 넣으면 나도 빠져서 못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인가 엄마랑 아빠랑 거기 후배 부부랑 같이 골방에서 고장난 것들 고치고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너랑 가연이는 집안에서 TV 보면서 놀고 있었거든. 한 3-4시간 지났나? 한 번쯤 왔을 법한데 안 오길래 방에 가봤는데 너네 둘 다 없는 거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도 보이지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뜰에 가봤거든. 거기는 그 우물이랑 나무들밖에 없어서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그 위로 닫혀있던 발판이 떨어져 있더라고. 뭔 일이 났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지. 아니 근데 거기에 너랑 가연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치워야지 했는데 땅속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겨울철이라 봄이 되면 해야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호기심 많았던 저희가 그곳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저는 전부터 엄마가 조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형님은 거기 근처에 갔다가 쏙 빠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을 구하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을 받아둔 건 아니라서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눈과 비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였던 거였어요. 아유, 딱 보니까 네가 가연이를 업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진 모르겠는데 잠바는 다 가연이 덮어주고 애를 업고서 울고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 그때 꺼내는데 가연이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맞아요. 그때 저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운 채로 있었으면 물을 먹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근데 따님분이 저를 들쳐업고 있어서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라며 엄마랑 아빠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그걸 그냥 치우면 좋았을 거를 그냥 놔뒀던 게 문제였었지.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가연이 너네 엄마 아빠랑은 자주 보고 있어. 건강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쁘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형님은 어떻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진 보자마자 가야 된다고 바로 나왔거든요. 동석 씨가 저 뒤따라 나오니까 다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누나서 혼자서는 위험하다면서 같이 오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근데 수민 씨는 왜 시댁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친정에 오느라 못 오신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요. 맞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정해서 좀 쉬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사돈,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죠? 시모는 제가 혹시라도 사실을 얘기할까 싶어서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반가운 회포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시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웬일로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잘못 대한 거 모두 사과하마. 사실 내가 학벌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다오.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렇게 사과하세요? 아,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이 다 얘기할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과 받아줄 거지? 너희 아주버님 이번에 결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나이도 있고 그 정도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결국 아주버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네요? 아니, 얘는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알지?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혹시라도 형님에게 얘기를 할까 두려워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해왔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더 이상 저에게 연락도 관여도 하지 말라며 뒤집어 엎어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은 부모가 없다며 시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께서는 제가 시댁 행사에도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어머, 수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전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수민 씨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하겠다고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건데 그런 수민 씨를 시댁에서는 알지 못하네요. 아, 괜찮아요. 아마 그쪽 가족들이 다 고학력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난 수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형님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아주버님의 파혼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엄청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당당히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 결국 네가 우리 집을 망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긴 하니? 저 때문이라니요? 이건 다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만든 거예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트러블은 한 번도 안 생겼을 거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역시나 말이 안 통하시네요. 사람 학벌로 배운 걸로 나누시는데 개념은 배우시지 않으신가 봐요? 형님한테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들인 제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직접 자신 가족들에 대해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우가 얘기했다고?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네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거짓말 같으시면 한번 전화라도 해보시던지요. 할 말 더 없으시죠? 전 더 이상 어머님 뵙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모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모든 시댁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가족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가족을 등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시댁 식구들이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될 뻔했던 가연 씨와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동안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이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애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저금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진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오리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란해.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불난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익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릴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 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아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엔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 약 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대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의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 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희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 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작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구,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하랩이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이러다 병 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 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우엄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럼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질덕질.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 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저럴 못마땅히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전 철저히 인생은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로는 한 가지의 풍파를 겪고 나서 된 것이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유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원체 가진 땅과 건물이 여러 채 있었기에 편하게 임대업을 유지하며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려서 어려운 거 없이 자라다 보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 또한 좋았지요. 그렇게 저는 밝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무사히 학교 졸업도 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어디 가서 뒤처지지 말고 대우받고 살길 바라셨죠. 저는 부모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쪽은 영 저와 맞지 않아 저는 가정의학과를 선택했네요. 부모님 바람대로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그리고 졸업해서 바로 인턴 후 레지던트, 그 후 전문의 뭐 하나 태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네요. 병원 바로 아래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였죠. 처음엔 자주 오는 손님들을 잘 기억하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분도 좋아졌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맞으시죠?
시럽 없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 네,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아, 선생님 건 당연히 기억해야죠. 매일 오시는데. 그리고 특별하기도 하고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든지요. 처음엔 너무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점차 카페에 가는 길에 거울도 봤네요. 그렇게 저에겐 진료 시간 전 10분의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은근히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쉬는 날엔 카페를 가지 못하니 은근 출근하는 날만 기다려졌죠. 제가 항상 가는 날에는 늘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직원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만뒀나 싶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렇게 설렜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만둔 건가 싶기도 하면서요. 아, 혹시요. 여기 아침마다 커피 내리던 직원 어디 갔나요?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원래 항상 맞이해 주셨었는데 안 보이니 궁금하네요. 아, 그 친구 일주일 휴가 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나? 그 친구 되게 친절하죠? 그 친구 아마 다음 주부턴 나올 거예요. 직원의 말을 듣고 참 안도했네요. 이런 제 자신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역시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이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데 기분이 참 좋아졌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백을 하기로 했고요. 아,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한참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제 커피 기억해 주시는 게 인상 깊어서.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잠깐 본가에 다녀오느라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커피를 더 맛있게 내려드려야겠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여기 병원 앞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는데. 아, 식사요? 아, 저야 괜찮은데.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6시에 마치는데 6시 30분까지 파스타집에서 볼까요? 마음속에서 환호를 소리쳤죠.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이야. 드디어 이 사람을 둘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구나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속을 잡고 저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6시에 진료가 끝났기 때문에 후다닥 준비를 하고 파스타집으로 향했죠.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직원분은 먼저 기다리고 있더군요.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끝난다고 온 건데 많이 기다리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밖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아, 네,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도 용기 내서 식사도 하자고 하시고 오늘 많이 놀랐어요. 좋기도 했고요. 첫인상 그 느낌 그대로 그 남자분은 저의 이상형에 부합했죠. 다정다감하고 솔직하고 유머 있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음식 취향,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영화까지 다 비슷했죠. 아, 사실 먼저 이렇게 용기 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용기가 많이 없었죠?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먼저 용기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도 좀 걸렸고요. 여러모로 감사해요.
저도 손님 지형을 다 기억하진 않거든요. 진실어서 기억했는데 제가 진짜 기억하길 잘했다고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많이 걸린다고 용기 내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죠. 저는 의사, 그분은 카페 직원, 감히 저에게 대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도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의사를 만났으면 하셨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결혼한다고 하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고 부모님의 말을 처음으로 어겼네요. 너 미쳤니? 아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카페 직원? 진아, 정말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이 바래? 절대 안 돼. 아니,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 나이에 돈도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너 정말 이럴래? 아, 그 집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고향 보내드렸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착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엄마, 그렇게 직업으로 편가르는 사람이었어? 웬만해야지.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10년을 일만 했는데 돈 한 푼 없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엄마가 꼭 직업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앞날이 훤해. 너만 고생할 거라고. 겉만 펀지르 하지. 속은 꽝이야. 알아? 절대 안 돼. 이 결혼. 그래. 어른들이 잘 알지. 네가 뭘 아냐? 보는 눈은 우리가 떠 있어. 엄마 말 들어라. 아빠도 엄마 편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는 없다.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도 직업이지만 성실해 보이지 않다고 반대를 하셨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가난해 돈을 벌어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느라 그랬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죠.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니 제 마음은 더 삐뚤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 불타올랐습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은 꿋꿋했어요.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던가요? 역시나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엄마 아빠의 뜻을 어겨 얻어낸 쟁취였죠. 엄마 아빠도 저의 고집에 한풀 꺾여 주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잊고 시작하자. 이서방도 그동안 반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 잊고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 미안했네. 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이서방도 진짜 잘할 거야.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엄마 아빠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딸이 그렇게 좋다니까 허락하는 거야. 이서방은 너랑 결혼하고도 똑같이 일하는 거니? 그치. 당분간은 변동 없이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살기로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랑 아빠가 생각 좀 해봤는데 이서방 우리 건물 아래에서 카페를 해보면 어떻겠어? 경력도 있고 그래도 내 장사를 해야 돈도 될 거고 이제 너랑 결혼하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더 잘 잡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상가 계약 끝난 게 있어서 그 자리에 이서방이 와서 카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의사는 어떠니? 네 병원이랑 멀지도 않은 거리라 괜찮을 것 같은데 목도 좋은 거 알잖아. 거기는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자리다. 이서방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난번에 결혼 반대한 것도 미안하고 하니 원한다면 가게를 내어주마. 뭐 내 가족 내어주는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러냐? 너희만 잘 살면 돼. 그게 바람이야. 정말? 나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 이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무 고마워, 아빠. 못난 딸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은 딸이 고생할까봐 가지고 계시던 건물 1층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전 곧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요. 남자친구도 뛸 듯이 기뻐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꿈만 같다 진짜. 너를 만나서 내 가게도 생기고 좋은 부모님도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뻐. 내가 정말 잘할게 지인아.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랑 엄마도 정말 큰 결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남자친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 건물에 카페를 오픈하려 오픈 준비도 같이 하였어요.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왔냐? 의사 며느라기. 내가 참 살다 의사 며느리도 다 보고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게 웬 진수성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설서 우리 며느라기 내려오는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세훈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내가 이제 자다가도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그나마 동생들도 잘 풀리면 이제 여한이 없겠는데. 얼른 앉아서 먹기만 해. 시댁에선 의사 며느리 본다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정다감하며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죠. 시동생 2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 문제는 문제될 건 없었어요. 저희에게 그렇게 꽃길만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엄마는 병환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더 바쁜 나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봐주시는 간병인이 있었지만 딸인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 엄마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고요. 당연히 딸이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엄마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참 마음 아팠네요. 미안해. 너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엄마는 아줌마가 돌봐주시니까 넌 너 할 일 하면서 지내. 너도 좀 바쁘니? 하루 종일 환자 씨름하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시중 들고 넌 재미나게 보내 밖에서. 엄마는 그걸 바라니까. 항상 제 생각을 해주는 엄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흔쾌히 저에게 제안을 했죠. 장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신혼집을 그냥 어머님네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그럼 자기도 어머님 맨날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안심하지 않겠어? 나도 일 늦게 끝날 텐데 그럴 때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 정말 그래도 돼? 나야 너무 고맙지.
이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처가살이인데 불편하지 않겠어? 아마 힘들 수도 있어, 자기야. 난 괜찮아. 어려서부터 대가족에 살아서 가족 많은 것도 더 좋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딸이 하나인데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얼른 말씀드리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처가살이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빠와 엄마도 처음엔 불편할 것이라며 거절을 했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돌봐가며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그래도 이서방이 많이 불편할 텐데 마음은 고맙지만 없던 걸로 하자. 아무래도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수도 있어. 안 그러냐? 아니야, 정말 괜찮다고 이서방이 먼저 제안했어, 아빠. 아빠랑 엄마도 하나뿐인 딸 매일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나가면 엄마 아픈 거 계속 생각나서 마음만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옆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에휴, 내가 또 짐이구나. 나 때문에 그런 결정한 거지? 나만 안 아팠어도. 에휴, 정말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딸이 당연히 엄마 아픈데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동안 날 얼마나 예쁘게 키워줬는데. 고맙다. 그리고 이서방한테도 너무 고마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이서방 반대했던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니야, 아빠. 이제부터라도 이서방 많이 챙겨줘.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꾸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해.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남편의 처가살이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만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빠, 엄마, 남편,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되었어요. 처가살이라고 많이 긴장한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와 잘 적응을 하며 맞춰 살았죠. 그리고 저도 오히려 병원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빠가 내주신 카페는 자리의 몫이 너무 좋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직원들을 구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요. 엄마도 차츰 그런 모습을 보며 병세를 극복해 나가시는 듯 보였습니다. 전부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점점 괜찮아지시고 남편도 자리를 잘 잡고 있었으니까요. 지인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직원을 구인해야 하는데 혹시 동생들이 올라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그럴 바엔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장사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넌 어떤 것 같아? 뭐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레 서울 올라와서 일하려면 복잡하지 않겠어? 집도 그렇고 자기가 만약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요. 자기 일하는 게 중요하지. 내 의사가 중요한가? 자기가 정해서 알려줘요. 도련님들이 서울에 와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딱히 내키진 않았어요. 신랑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도련님들이 그렇게 성실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도련님들은 신이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 방도 얻어주고 가게 일자리도 내어주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며 참았어요.
그래도 다정한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으니 나도 도련님들을 내 동생들처럼 아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었네요. 아, 그래도 형수님,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곧 엄마도 모셔와서 서울에 다 같이 살고 싶네요. 안 그래요? 아, 그렇게 되면 좋죠 뭐. 도련님들이 와주니까 형도 더 좋아 보이고 저도 너무 좋네요. 자주 봐요, 도련님. 매일같이 남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도련님들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막상 도련님들이 와서 형을 도와준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 보였고요. 그래, 굉장히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네요. 이 평화로움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렸죠. 남편이 퇴근 이후에 동생들과 다른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에 늦은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오픈 카페이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으려 으쌰으쌰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를 지나쳐 장인 장모가 사는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시끄럽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어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원래가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참았네요. 당신 요새 너무한 거 아니야? 회식도 좋지만 너무 늦잖아. 오히려 동생들 오니까 점점 더 늦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끼리 사는 집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계시는데 엄마 아빠 눈치 보게 하진 말아야지. 안 그래? 이러려고 동생들 올라오라고 한 거야? 이런 걸로 싸울지 몰랐어. 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 사기 좀 북돋아 줘야지. 안 그래?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리만 더 잡으면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동생이 없어서 그래. 뭔가 핏줄이 참 안 챙기기도 뭐하고 챙겨야 하는 거거든. 아이, 좀 이해해주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또 풀어졌죠. 그렇게 지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너무 가게에만 매여 직원들, 동생들만 챙기고 처음 결혼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티내지 못했네요. 혹여나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엄마, 오늘은 몸 좀 괜찮아?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 가게 들렀다가 금방 올게. 아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래도 이서방이 자리 잘 잡아서 가게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안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엄마 아빠는 마음 졸였던 건데 너무 다행이지 뭐냐. 가게 갔다가 천천히 이서방이랑 식사도 좀 하고 와. 잠깐 음료만 테이크아웃해서 올 거야. 그렇게 좋아? 그럼 다행이지 뭐. 나도 엄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오전 진료를 후다닥 마치고 저는 남편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 걸 몰랐기에 제 등장에 놀랐죠.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도 일사불란 제가 오니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찜찜했죠. 가게엔 금세 새로운 직원도 생겼더군요. 20대 예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나 아이스티랑 요구르트, 아메리카노 한 잔씩 포장해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엄마랑 시간 좀 보내게. 아, 말하고 오지. 미리 만들어놨을 텐데.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야? 6시 끝나잖아. 아, 맞다. 여긴 새로운 직원이야. 아니, 왜 말 안 했어? 자기 원래 직원들 구하면 다 말하고 구하잖아. 뭐, 당신이 필요하니까 구했겠지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지난주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카페가 처음이라 배우는 단계지만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그냥 손님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상이 참 좋네요.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알바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음료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신호로 들렸네요. 무언가 마음은 찜찜했지만 이 찜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 다정다감하고 저만 알던 순박한 남편이 점점 가게를 하며 아빠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작은 갈등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 장인어른한테 그 건물 명의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면 안 될까? 가게를 좀 확장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고, 아무래도 내가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잖아. 어차피 자기랑 결혼한 이상 이 건물이 자기 거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서 좀 커졌어, 규모도. 우리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나 아이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말해보면 안 될까? 말이 돼? 아빠가 건물 1층도 자기 해준 것도 큰 맘 먹으신 건데 어떻게 건물 전체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자기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욕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실망이다.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생각까지 들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기 동생들도 지금 방 얻어주고 한 거 다 내 돈 아니야? 뭐 부부 사이에 너 돈 내 돈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도 내 친동생이다 생각했어. 근데 아직까지 동생들 돈은 모으고 있는 거야? 자기는? 솔직히 통장에 얼마 있어? 이 집 생활비도 다 내가 엄마 아빠 드리고 있잖아. 자기 진짜 빚 좀 개살구 아니야? 미안해. 너무 화내서. 그동안 좀 쌓였었나 봐, 내가. 아니, 장인어른한테 말 안 할 거면 말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빚 좋은 개살구? 너 막말이 심하다. 내가 나조차고 이래?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 있는 남자 되려고 하는 거지. 너랑 구색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심하네. 너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말이 심했어. 갑자기 자기가 건물 얘기를 하니까 흥분했나 봐.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남편에게 저렇게 쏟아붓고 금세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네요. 그래도 그 말 덕분에 남편의 건물 얘기는 들어갔죠. 그리고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병원도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어 놓고 최대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죠. 남편도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아동봉사를 대상으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시간을 비우는 거였죠. 결혼 후 첫 출장이기도 하고 일적인 부분에 욕심도 많았기에 흔쾌히 가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도착 후 이틀 만에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형수, 지금 형이 다름 아니라 형이 지난밤에 저희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지금 영안실에 있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훈 씨가
죽었다고요? 도련님,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저 이런 장난 너무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예요. 지금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장례는 일단 빨리 치를게요. 그 말을 끝으로 시동생은 전화를 끊었고요. 전 출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당장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죠. 비행기를 알아보면서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닷새 후에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는 저 없이 치러졌고요.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싸운 기억밖에 없어서 더 죄책감이 들었죠. 제가 출장만 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여 시동생이 말해준 묘로 갔습니다. 전 엄마 아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남편의 무덤에 도착해 오열에 울고 말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장 전 그렇게 밝게 배웅해주던 남편이 이 땅속에 묻혀 있다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어? 말이 돼? 이 나쁜 사람, 진짜 허망하다. 미안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자기한테 상처 준 거. 몇 시간을 오열했을까요? 멀리서 저를 향해 걸어오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저기, 혹시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엄마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기 제 엄마 묘인데 혹시 인연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묘를 잘못 찾아온 걸까요? 분명 시동생이 여기라고 말을 해줬는데 뭔가 싶었죠. 그렇게 제 남편의 묘가 아닌 것을 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제게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네요. 거기엔 잔뜩 화가 난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여자, 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자기 어떻게 된 거야? 도련님,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괜찮은 거야? 에휴, 불쌍한 것. 말도 마라. 너희 아빠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자식이 네 명으로 생명보험 가량 들어놓고 허구한 날 저 어린 것이랑 일하다 말고 모텔이나 들락날락하고 아주 둘이 신접살림을 차리려고 만발의 준비를 했더구나. 가게 매출 나온 거는 다 지 비자금으로 만들고 지 동생들 시켜서 자기 죽은 것처럼 너 떼어내려고 별의별 소리를 했더구나. 너 집에서 이놈이랑 싸운 날 그때부터 아빠가 다 듣고 하나씩 뒷조사를 했던 모양이야. 알겠어? 네가 속은 거라고 이거사. 찰싹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시동생들의 뺨따귀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가격했네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건물까지 빼돌리려다 그거는 실패하고 이제 필요 없어진 저를 떼어내려고 본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니요. 그리고 제 생명보험은 뭐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했죠.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미친 인간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인생은 딱 36 카페 종업원이야. 날개를 누가 달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어쩜 유전자도 니네 셋 다 인간들이 똑같니? 이혼해 줄 테니 싹 다 나가. 그리고 동생 새끼들도 집에서 짐 다 빼. 다시 그 구질구질한 시골 구석으로 돌아가. 알겠니? 그리고 너는 상간녀 소송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빈몸으로 온 것처럼 빈몸으로 쫓겨날 준비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 끔찍하니까. 미안해, 지인아.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 이 새끼가 나 꼬시잖아. 내 탓 아니야, 진짜야. 나 알잖아. 나 원래 안 그런 거. 아니, 저도 사장님이 저 꼬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을 왜 해요? 전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요. 닥쳐, 이 찌질한 것들아. 그러니 너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의사 부인 만나서 기상하려고 한 네 천성 진짜 끔찍해. 그나마 다행인 건 네 핏줄 하나 없는 거. 다행히 네 애 안 가진 거 알겠어? 더러운 것들. 끔찍해. 당장 꺼져. 그리고 너네들도 정말 소름 돋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오열하며 계속 붙잡았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나 뭐라나.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시동생들이 한몫 크게 하고 떠나자고 했다는 둥 말을 했죠. 다행히 눈치 빠른 아빠 덕분에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부탁했으면 건물도 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어차피 가게 계약도 끝나고 있어서 수월했네요. 남편은 절대 못 나간다며 싹싹 빌었지만 지금은 본가에 내려가서 새 형제가 어머님 등골이나 뽑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분수에 딱 맞게요. 시어머님 또한 한 번만 봐달라고 서울까지 오셔서 비셨지만 소용없었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삼형제 마음도 똑같이 찢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는 도중 삼형제는 서로의 탓만 하더군요.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인 의리도 없는 형제들. 범법 저지른 일만 쿵짝이었죠. 엄마 아빠는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지만 전 엄마 아빠 볼 면목이 너무 없어서 죄송했어요. 그렇게 반대한 결혼을 하고 결말이 이거라니. 그래도 지금은 주어진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정말 부모님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부모님께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드린 상처가 부모님께 언제 다 아물어질지 가늠할 순 없지만 열심히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탄탄대로 제 인생에 인생 공부 크게 하는 사건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절대 나 자신 외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